그만하세요. 이딴 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김장 사건 후 1년 뒤 응급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스트레처 위 한 여자가 의식을 잃은 채 실려온다. 옷은 세제범벅, 양손은 피투성이, 무릎엔 시퍼런 멍. 여보, 정신 차려. 남편이 울부짖는다. 의사가 초음파를 들이댄다. 태아 심박동 불규칙, 절박유산 진행 중. 체온 34도 8. 저체온증이에요. 의사의 차가운 눈빛. 대체 임신부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탈수에 영양실조, 온몸에 멍. 이건 학대입니다.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 어머니가 청소를 나을 동안 임신 초기예요. 6시간 전. 그녀는 새벽 3시 무릎 꿇고 화장실을 닦고 있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 대체 무슨 일이? 왜 그녀는 임신을 숨겨야 했을까? 1년 전 그 비극과는 무슨 관계가?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며느리들의 숨겨진 진실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새벽 6시 서울 중랑구 종합병원. 야간 근무를 마친 이지연이 탈의실 거울을 본다. 27인데 30처럼 보이는 피곤한 얼굴로 배를 쓰다듬는다. 아가야, 이번에는 꼭 지켜줄게. 1년 전 쌍둥이를 임신 8개월 만에 잃었다. 의사는 과로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시킨 김장 400포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제 오냐? 시어머니 박영숙 차가운 눈빛으로 소파에 앉아 있다. 씻고 설거지부터 해. 오늘 교회 대청소 있어. 10시까지 준비해. 지연의 심장이 내려앉는다. 어머님, 너무 피곤해서요. 젊은 것이 밤 한 번 세웠다고. 나 때는 애 새 키우면서 밤낮으로 일했어. 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린다. 남편은 부산 출장 중이다. 박영숙은 작년에 쌍둥이 잃었을 때 내가 관리 못해서라고 나무랐다. 이번엔 안정기 넘어서 말하려고 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속이 미스꺼워진다. 그릇이 미끄러져 깨졌다. 뭐 하는 거야? 조심성이 없어. 손에 베어서 반창고를 붙이고 계속한다. 그 뒤교회에서 4시간 동안 청소를 한다. 무릎 꿇고 바닥을 닦고 걸레를 짜고 물을 갈아온다. 흑. 화장실로 뛰어가 토를 했다. 아가야, 미안해. 집에 돌아와 점심을 준비했지만 먹을 수 없다. 입안에 억지로 밥을 입에 넣는다. 오후 3시. 드디어 방에 들어간다.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는다. 아가야, 괜찮지? 작년 그날이 떠오른다. 죄송합니다. 태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흐른다. 1시간 뒤 지연아, 저녁장 봐와야지. 마트에서 무거운 쌀과 물을 들고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식사 후 지연아, 내일 휴무지. 집 대청소하자. 명절 준비해야지. 청소업체 부르면 돈 아깝잖아. 며느리 있는데. 그날 밤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배를 쓰다듬는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지연은 아직 모른다. 나흘 후 응급실에 실려가게 될 것을. 다음 날 새벽 5시 지연은 몸을 일으키니 온몸이 쑤셨다. 거실로 나가니 영숙이 기다리고 있다. 일어났네. 빨리 아침 먹고 시작하자. 토스트를 먹자 속이 미스꺼워 몇 입 먹지 못했다. 왜 그렇게 조금 먹어? 청소가 시작됐다. 창문부터 닦자. 사다리를 들고 창문을 닦는다. 1시간 뒤 어머님 잠깐 쉬어도. 벌써 이제 시작인데.
지연은 입을 다문다. 결혼 첫날이 떠오른다. 설거지가 늦었다고 영숙이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날. 그날 이후 지연은 감히 대들지 못한다. 2시간째 어지럽다. 사다리에서 비틀거린다. 조심해. 화장실 청소해. 타일 하나하나 타. 무릎을 꿇고 타일을 닦는다. 세제 냄새에 토한다. 거울 속 얼굴이 창백하다. 아가야, 조금만. 배를 만진다. 묵직한 통증이 느껴진다. 다 했어. 네. 베란다 정리하자. 무거운 박스를 옮기니 배가 뭉쳐왔다. 왜 그래? 아니에요. 손이 떨린다. 정호. 점심을 준비했지만 먹을 수가 없다. 또 안 먹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괜찮아요. 피곤해서요. 오후. 베란다를 정리 중 시야가 흐려졌다. 은지에게서 전화가 온다. 지연아, 괜찮아? 응. 목소리 이상한데? 걱정으로 은지는 전화를 끊었다. 쉬었으면 부엌 청소해. 싱크대를 닦고 환풍기를 청소한다. 저녁 6시. 청소가 끝났다. 저녁 준비해. 칼질하다 손을 베었다. 조심하라고 했잖아. 반창고를 붙이고 식탁을 차린다. 생선이 좀 탔네. 죄송합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와서 배를 만지니 통증이 계속됐다. 화장실에서 속옷을 확인하니 피는 없었다. 밤 9시. 시어머니에게 말할까? 하지만 임신을 들키면 안 된다. 내일 병원 가자. 침대에 눕는다. 아가야, 괜찮지? 눈물이 흐른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배가 계속 아팠다. 새벽 2시. 괜찮아. 피만 안 나면. 1년 전 그날이 떠오른다. 쌍둥이를 잃던 날도 이렇게 시작됐다. 이번엔 다를 거야. 새벽 4시. 겨우 잠든다. 2시간 뒤. 지연아, 일어나. 오늘 저녁 출근이지. 아침 준비해. 몸을 일으킨다. 어지럽다. 병원 가면 검사 받자. 하지만 지연은 모른다. 오늘이 이틀째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이틀이 더 남았다는 것을. 셋째 날, 지연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6시에 집에 도착했다. 배는 여전히 묵직하게 아프다. 지연아, 잘 왔다. 영숙이 웃고 있다. 불길하다. 오늘 대청소 다시 할 거야. 제대로 안 된 데가 많더라. 어머님, 어제 야간이라 끝났으면 괜찮잖아. 하루만 쉬면. 영숙의 표정이 차갑게 굳는다. 너 요즘 왜 이래? 맨날 피곤하다 쉬고 싶다. 시집 온 게 놀러 온 거야? 지연이 고개를 숙인다. 씻고 나와. 바로 시작하자. 방에서 배를 쓰다듬는다. 화장실에서 속옷을 확인하니 괜찮았다. 청소가 시작됐다. 장판 다 걷고 밑에 먼지 청소할 거야. 무거운 장판을 걷고 허리를 굽혀 닦는다. 1시간 뒤. 어지럽다. 어머님, 화장실 좀. 뛰어가 토를 하고 물을 마셔. 거울 속 얼굴이 누렇다. 괜찮아? 네. 그럼 계속해. 방마다 장판을 걷는다. 무릎이 까진다. 정오였다. 점심 먹자. 부엌에 서서 벽을 짚었다. 왜 또 그래? 어지러워요. 요즘 맨날 그러네. 뭐가 문제야? 밥을 짓고 국을 끓인다. 하지만 먹지 못한다. 너 또 안 먹어? 임신이라도 한 거야? 심장이 멈춘다. 아니에요. 몸 관리 제대로 해라. 오후 3시쯤 배에 통증이 심해진다. 화장실로 가서 속옷을 확인한다. 갈색 분비물이 보인다. 안 돼. 손이 떨린다. 은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갈색 분비물 나와. 당장 병원 가. 절박 유산이야. 밖으로 나간다. 어머님, 병원 가봐야 해요. 병원, 무슨, 배가 너무 아파서요. 약 먹으면 되지. 진짜 아파요. 영숙이 한숨을 쉰다. 청소 다 끝나고 가. 지금 가야 해요. 왜 이렇게 급해? 지연이 울먹인다. 제발이요. 그럼 혼자 가. 일찍 와. 저녁 준비해야 하니까. 지연은 대답 없이 나선다. 택시를 탄다. 아가야, 제발 괜찮아. 손으로 배를 감싼다. 눈물이 흐른다. 1년 전이 떠오른다. 죄송합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번엔 안 돼. 병원 산부인과로 뛰어간다. 선생님, 갈색 분비물이 나와요. 누우세요. 초음파 검사가 시작된다. 화면 속 작은 점이 깜빡인다. 심박동은 있네요. 안도의 한숨. 하지만 절박 유산 초기예요. 요즘 무리하셨죠? 집안 청소를. 사흘 동안. 임신 6주차에. 누가 시켰어요? 시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아셨어요? 아니요. 말 못했어요. 의사가 한숨을 쉰다. 12주 전은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절대 안정 필요해요. 입원이요? 최소 3일. 아기 잃고 싶어요? 지연이 운다. 지금 선택하세요. 아기냐, 시어머니냐. 입원할게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는다. 문자를 보낸다. 나 병원 입원했어. 절박 유산이래. 빨리 와줘. 영숙에게도 문자를 보낸다. 어머님, 병원 입원했어요. 답장이 왔다. 뭐, 저녁은 어떡하고? 지연은 핸드폰을 끄고 병실로 향했다. 이제 모든 것이 들통날 것이다. 병실,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본다. 지연은 왜 임신을 숨겼을까? 1년 전 쌍둥이 사산 직후 영숙이 했던 말.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래. 요즘 애들은 왜 몸도 약해? 그 말이 칼처럼 지연을 찔렀다. 그래서 이번엔 12주 안정기까지 숨기려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병실 문이 열린다. 지연아. 민수가 뛰어들어온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절박 유산이라니? 나 임신했어. 6주 차. 민수가 얼어붙는다. 임신? 왜 말 안 했어? 작년 일 때문에. 어머님이 내가 관리 못해서라고 하셔서 이번엔 안정될 때까지 숨기려고 했어. 민수가 지연의 손을 잡는다. 어머님이 사흘 동안 청소를 시키셔서. 뭐? 사흘 동안? 창문 닫고 장판 걷고. 민수의 얼굴이 붉어진다. 어머니가 임신한 걸 알았어? 아니, 내가 말 안 했으니까. 그래도 토하고 어지러워하는데 어머님은 체력이 약하다고만 하셨어. 민수가 주먹을 쥔다.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어. 안 돼. 어머님이 화내실 거야. 그래도 알아야지. 민수가 전화를 건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야, 지연이 어디 갔어? 어머니, 지연이 병원이에요. 절박 유산이에요. 침묵. 뭐라고? 지연이 임신 6주 차예요. 어머니가 사흘 동안 청소시키셔서 절박 유산 됐어요. 임신. 왜 말을 안 해? 어머니가 무섭다고요. 작년에 쌍둥이 잃었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못 하세요? 그건 걱정돼서 한 말이잖아. 내가 관리 못해서라는 게 걱정이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나는 몰랐잖아. 몰랐어도 토하고 어지러워하는데 왜 계속 일을 시켰어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약해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약한 게 아니에요. 임신 초기라 원래 그런 거예요. 의사가 뭘 알아? 나 때는. 나 때 얘기 그만하세요. 지연이 민수의 팔을 잡는다. 그만해. 어머니, 지연이 아기 잃을 뻔했어요. 말을 안 하니 내가 어떻게 알아? 말 못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전화가 끊긴다. 민수가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미안해. 너무 흥분했어. 괜찮아. 고마워. 민수가 지연을 안는다. 의사가 들어온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해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해요. 일주일이요? 네. 퇴원해도 한 달은 절대 안정이에요. 집안일 금지예요. 네. 의사가 나간다. 여보, 우리 이사 가자. 민수가 조용히 말한다. 이사? 어머니랑 떨어져서 살자. 하지만 어머니랑 같이 살면 너도 아기도 위험해. 어머님이 서운해 하실 텐데. 내 가족이 먼저야. 지연이 민수를 본다. 고마워. 미안해. 진작 이래야 했는데. 두 사람이 손을 꼭 잡는다. 하지만 아직 모른다. 앞으로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것을. 일주일 후 지연이 퇴원했다. 그 사이 민수는 작은 투룸을 구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여기가 우리 집이야. 작지만 깨끗하다. 좋아. 결혼 후 처음으로 자유롭다. 배를 쓰다듬는다. 아가야, 이제 안전해. 민수의 핸드폰이 울린다. 영숙이다. 너희 어디 있어? 이사했어요. 말도 없이 어미 버리고 어딜 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살라고. 나도 혈압 높다고. 어머니, 지연이를 학대했잖아요. 학대. 나는 며느리 교육한 것뿐이야. 임신 초기 며느리한테 대청소 시킨 게 교육이에요? 나는 몰랐잖아. 옛날엔 다들 임신하고도 이랬어. 사과하실 때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사과, 웃기지 마. 민수가 전화를 끊는다. 사흘 후 지연에게 전화가 온다. 지연 씨죠? 인천일보 기자입니다. 얼마 전 임신 초기 며느리 학대 건으로 취재하고 싶은데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은지가 찾아온다. 지연아, 인터뷰해. 너처럼 고통받는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알게. 다음 날 기자가 찾아온다. 지연이 지난 일들을 말한다. 이틀 후 기사가 났다. 제목 임신 6주차 며느리에게 사흘간 청소 강요. 댓글이 폭발했다. 이건 학대예요. 시어머니 고소해야 해. 영숙은 기사를 보고 분노한다. 거짓말이야. 사실 영숙은 의심하고 있었다. 지연이 토하고 어지러워할 때 혹시 임신? 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무시했다. 설마. 말했겠지. 요즘 애들은 왜 이리 약해. 그리고 우리 때는 애 낳으러 가기 직전까지 이랬었어. 자기 합리화였다. 동네 슈퍼에 가니 사람들이 피했다. 저 사람이 그 시어머니래. 나는 몰랐어.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 교회에서 전화가 온다. 권사님 당분간 내가 뭘 잘못했어요? 혼자 집에 앉아 중얼거린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지연이 토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럴 때마다 자신이 뭐라고 했던가. 요즘 애들은 체력이 약해서. 영숙이 고개를 흔든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주변은 점점 차갑게 변해간다. 일주일 후 영숙의 집 초인종이 울린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다. 영숙이 문을 연다. 왜 왔어? 민수가 거실로 들어간다.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이 보인다.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평생 어머니 눈치 보며 사셨다. 어머니, 지연이한테 사과하세요. 내가 왜? 임신 초기 며느리한테 과도한 청소시킨 거요. 나는 몰랐다고 했잖아. 정말 몰랐어요? 지연이가 토하고 어지러워할 때도 확실하지 않았어. 확실하지 않으면 더 조심했어야죠.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어머니가 고집만 부리시니까 나가. 사과하세요. 절대 안 해. 민수가 아버지 사진을 본다.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사셨죠. 어머니 눈치 보면서 뭐, 아버지가 왜 우울증 걸렸는지 알아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영숙의 얼굴이 굳는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한테 눌려 사셨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민수가 영숙 앞에 선다. 1년 전 지연이가 쌍둥이 만삭일 때도 어머니가 김장시키셨잖아요. 그건 임신 8개월에 김장 400포기라뇨. 그래서 아기들이 죽었어요. 내 탓이 아니야. 어머니 탓이에요. 의사도 과로 때문이라고 했어요. 의사가 뭘 알아? 어머니보다는 많이 알죠. 1년 전에도 어머니가 쌍둥이를 죽였어요. 이번에도 또 죽일 뻔했고요. 영숙이 비틀거린다.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나가. 사과하세요. 절대 안 해. 앞으로 어머니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호적에서 빼달라고 하겠어요. 미쳤구나. 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민수가 나간다. 집으로 돌아간다.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 사과 안 하신대. 그럴 줄 알았어. 두 사람이 앉는다. 그날 밤 영숙은 혼자 앉아 있다. 아버지도 어머니 때문에 우울증 걸렸어요. 영숙이 남편 사진을 본다. 여보. 내가 그랬나? 남편은 평생 말이 없었다. 그래, 알았어만 했다. 마지막 1년은 방에만 있었다. 우울증이래. 약 먹어야 해. 그때도 영숙은 화를 냈다. 남자가 무슨 우울증. 나약해서 그래. 석 달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영숙이 눈물을 흘린다. 애가 잘못한 걸까? 처음으로 의심이 든다. 한 달이 지났다. 민수도 지연이도 연락이 없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피하고 교회도 나가지 않는다. 우편함에 편지가 있다. 민수다. 어머니께 아기가 12주를 넘겼습니다. 지연이는 건강합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짧고 차가운 편지. 내 손주인데. 그날 밤 지연의 방을 정리하다 일기장을 발견한다. 3월 15일. 배가 아픈데 말을 못했다. 작년에 쌍둥이 잃었을 때처럼 또 잃을까봐.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약하다고 하실 것 같아서. 정말 모든 게 약한 내 몸 탓일까봐. 나는 오늘도 혼자다. 3월 18일. 새벽에 출혈이 있었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어머니는 또 엄살을 부린다고 하셨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 아가야, 미안해. 영숙의 손이 떨린다. 옛날 사진첩을 꺼낸다. 자신의 신혼 시절. 시어머니 옆에서 고개 숙인 모습. 자신의 일기도 발견한다. 1985년. 시어머님이 오늘도 나를 혼내셨다. 국이 짜다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 나도 똑같이 당했었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동생 춘이다. 언니, 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왜? 어디 아파? 나이가 나이니까 정기검진 받으러. 산부인과 갔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더라. 춘이의 목소리가 떨린다. 언니 기억나? 20년 전 내가 유산했던 거. 그때 언니가 무거운 짐 옮기래서
계속 배 아프다고 했는데 언니는 요즘 애들은 약해라고만 했잖아. 영숙이 숨이 막힌다. 그날 저녁에 유산했어. 의사가 그러더라. 무리해서 그렇다고. 오늘 병원에서 그때 생각이 나서 울었어. 준이야. 20년 동안 말 못했어. 언니가 무서워서. 근데 이번에 지연이 얘기 듣고 더 이상 못 참겠더라. 언니 지연이한테 사과해. 제발. 전화가 끊긴다. 영숙은 무너진다. 며칠 후 영숙은 산부인과를 찾는다. 임신 6주차에 집안일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12주 전은 유산 위험이 가장 높아요. 무거운 것 옮기면요? 매우 위험합니다. 진짜 내 잘못이었구나. 집으로 돌아와 편지지를 꺼낸다. 지연아, 너의 일기를 봤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았다. 기억해보니 나도 신혼 때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당했었어. 그땐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왜 너한테 똑같이 했는지 모르겠구나. 준이의 일도 쌍둥이의 일도 내 탓이야. 나는 나쁜 시어머니였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다만 이것만은 믿어줘. 나는 진짜 변하고 싶어. 너희 아기는 내가 지킬게. 너처럼 고생시키지 않을게. 박영수.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다. 답장이 안 올지 모른다. 하지만 보내야 한다. 3개월 후 지연은 임신 5개월 차다. 여보, 딸이래.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낸다. 또 영숙의 편지다. 지난 3개월 동안 영숙은 일주일에 한 통씩 편지를 보냈다. 지연아, 입덧은 괜찮니? 따뜻하게 입어라. 어머님이 진심인 것 같아. 답장 써볼까? 지연이 편지를 쓴다. 어머님,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딸이래요. 지연. 답장이 온다. 지연아, 정말 축하해. 천천히 생각해. 나는 기다릴게. 박영수. 2달 후 지연은 임신 7개월 차다. 여보, 어머님 만나볼까?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다. 영숙이 먼저 와 있다. 마른 얼굴. 지현아, 영숙이 지연의 배를 본다. 많이 컸구나.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난다. 미안하다. 지현아, 잠시 후 혹시 내가 산후조리를 도와줘도 될까? 아기 기다리면서 너를 돕고 싶어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땄단다. 진심이 느껴진다. 어머님, 3달 후 지연이 딸을 낳았다. 축하합니다. 3kg 400g 건강한 여아예요. 아기의 울음소리. 우리 딸, 아기를 안는다. 따뜻하다. 병실로 옮긴다. 영숙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 들어오세요. 지연아, 고생했어. 영숙이 아기를 안는다. 예쁘다. 우리 손녀.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일주일 후 퇴원을 했다. 영숙이 집에 와서 돕는다. 밥을 짓고 아기를 돌본다. 지연아, 미역국 끓였어. 감사해요. 당연한 거야. 넌 쉬기만 해. 영숙은 완전히 달라졌다. 1달 후 지연은 회복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지연이 영숙을 안는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진정으로 한마음의 가족이라고 느껴져요. 영숙이 운다. 내가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민수가 미소 짓는다. 우리 딸 이름 서연이 어때? 이어질 연. 좋아.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아기니까. 서연아, 사랑해. 세 사람이 아기를 본다. 아기가 웃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